안녕하세요. 게임 서버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꿈의 핵심, 소켓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바로 그 기술, 그 첫걸음을 저와 함께 힘차게 떼어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친구랑 내가 어떻게 같은 게임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고 아이템도 막 주고받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그 모든 마법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소켓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켓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죠. TCP냐 UDP냐 이걸 비교해 본 다음에 직접 간단한 서버를 만들어 보는 실전 체험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볼 만한 채팅 서버 만들기 미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소켓이란 무엇인가? 자, 소켓. 대체 이게 뭘까요? 이름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한 방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볼까요? 소켓은 통신의 종단점이다. 말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이 인터넷 세상이랑 대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무조건 이 문으로만 다녀 하고 지정해준 전용 출입구, 그게 바로 소켓입니다. 우리 앱은 이 소켓이라는 창구를 통해서만 바깥 세상이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소켓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아주 깊게 들어가는 로우 소켓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 게임 개발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스트림 소켓과 데이터그램 소켓. 이게 각각 TCP 그리고 UDP라는 프로토콜이랑 짝을 이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래머가 딱 마주하게 되는 운명의 갈림길이죠. 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정성일까?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른 속도일까? 바로 이 고민의 중심에 TCP와 UDP가 있습니다. 이 둘,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TCP는요, 전화 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하고 서로 연결된 걸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보낸 데이터가 순서대로 빠짐없이 잘 갔는지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은 정말 최고죠. 근데 그만큼 확인 절차가 많으니까 좀 느리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UDP는 그냥 엽서 휙 던지는 거예요. 주소 써서 보내면 끝! 엄청 빠르고 가볍죠. 근데 이 엽서가 중간에 없어지든 다른 엽서보다 늦게 도착하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럼 TCP는 대체 언제 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하나라도 날려가면 큰일 나는 상황. 바로 그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로그인 정보가 중간에 사라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렵게 구한 레어 아이템을 친구랑 교환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진다? 게임 접어야죠. 그쵸? 채팅 메시지 순서가 뒤죽박죽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럴 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신뢰의 TCP입니다. 반대로 UDP는 속도가 생명인 곳에서 진짜 영웅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FPS 게임에서 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데이터가 0.1초만 늦게 와도 이미 나는 죽어있겠죠. 그쵸?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막 움직이고 공격하는 그런 데이터는요, 솔직히 한두 개쯤 중간에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바로 다음 데이터가 또 올 거거든요. 그걸로 덮었으면 그만이에요. 약간의 데이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그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얻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면 충분한 것 같네요. 이제 직접 손가락으로 코드를 만져볼 시간입니다. 프로그래밍 배울 때 헬로우 월드부터 찍어보잖아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헬로우 월드가 바로 이 에코 서버 만들기입니다. 이걸로 첫 발을 한번 내디뎌보죠. 에코 서버. 이름 그대로 메아리 서버예요. 클라이언트가 안녕 하고 보내면 서버가 받아서 안녕 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서버가 문을 열고 바인드, 손님을 기다리다가 리슨, 손님을 맞이하고 액셉트,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는 리드 라이트, 이 모든 과정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가장 완벽하면서도 제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자, 기본 연결에 성공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튜닝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소켓 옵션을 잘 다루면 통신의 아주 세세한 동작까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솔직히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택배 회사인데 아주 작은 물건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트럭에 실어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큰 상자에 가득 채워서 한 방에 보내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네이글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기본 설정은 네이글 알고리즘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작은 패킷들에 묶어서 보내니까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 효율적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그 잠깐의 시간이 아주 미세한 딜레이를 만듭니다. 일반적인 파일 전송 같은 데선 아무 문제 없는데 실시간 게임에선 어떨까요? 이 0.0 몇 초의 딜레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FPS나 액션 게임 개발자들은 이 옵션부터 끄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이거 말고도 중요한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를 껐다 켰을 때 이 주소 이미 쓰고 있잖아 하는 에러를 막아주는 주소 재사용 옵션도 있고요. 한 번에 데이터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그릇 크기를 정하는 버퍼 사이즈 설정도 중요하죠. 또 연결이 심심하다고 끊어지지 않게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Keep Alive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만져주면 네트워크 통신을 정말 내 입맛에 맞게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전부 다 써먹어 볼 시간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멀티 클라이언트 채팅 서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미션은 이겁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각자 닉네임도 정할 수 있어야겠죠? 셋째, 한 명이 메시지를 보내면 접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새로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 누구누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런 알림도 뜨게 하는 거죠. 오늘 배운 TCP 소켓 개념만 잘 활용하시면 이거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한 단계 꽁충 뛰어올라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소켓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내의 TCP와 속도의 UDP, 그리고 그 성능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소켓 옵션들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 그 세상을 놀라게 할 멋진 게임의 심장에는 과연 TCP와 UDP 둘 중 어떤 프로토콜이 뛰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여러분의 게임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겠죠.